2011년 대한민국 가요계를 접수한 김현중. 이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스타를 꿈꾸는 그의 매력은 대체 무엇일까? 여자친구에게만 보여준다는 시시콜콜한 애교부터 팬들도 몰랐던 숨겨진 모습은 물론 신문 배달되고 피자 배달, 치킨 배달되고 정말 우주를 제 눈으로 자수성가형 아이돌 김현중만의 독특한 경제관. 문득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어디인가. 일단 당황하지 말자. 내가 그리고 인생일 때 최악의 순간까지 공개된다. 무서웠겠어요 진짜. 진짜 무서웠어요. 최강 4차원 아이돌 김현중. 그의 머릿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의 뇌구조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순간 꽃미남에서 남자로 돌아온 김현중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진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와 연예가 이슈들에 대한 10가지 이상 최대의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본격 스타 검색쇼 스타큐텐입니다. 요즘 전 이분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꽃남, 미소년 이런 이미지였다면 어느새 남자가 되어 나타났더군요. 바로바로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김현중 씨입니다. 정말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계속 보고 싶고 궁금한 것도 더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남자를 스타큐텐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현중에 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스타큐텐 시작합니다. 김현중이 돈을 벌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소를 만들자. 나중에 요트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주식의 길로 들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포에 집을 샀습니다. 치킨 배달을 잠깐 했었는데 뭐가 좀 사고 싶었어요. 돈 버는 이유도 각양각색인 스타들. 그렇다면 한류 스타 김현중은 과연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 걸까? WS501 활동 당시 가장 많은 돈을 번 멤버는 김현중이 많이 받지 않았을까? 김현중 씨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단연 김현중. 하긴 광고와 드라마까지 섭렵한 멀티돌이었으니까. 용돈이란 걸 안 받아봤어요. 제가 다 벌어서 써야,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에 몰에서 신문 배달되고 피자 배달, 치킨 배달되고 레스토랑 가서 서빙도 해보고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학교를 안 다니면서까지. 몇 살 때부터요? 중2 때부터 한 1억 가까이 모았어요. 우와, 아르바이트로만? 어릴 때부터 자기 돈은 자기가 벌었을 정도로 꽤나 강하게 살아온 김현중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큰 돈을 벌 수 있었지. 그럼 가수를 하게 된 것도 돈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매출 4,500인가를 팔았어요. 그 식당에. 음식물 쓰레기 그걸 맨 마지막에 버려요. 그런데 그걸 엎어버린 거야. 내려오다가 네. 밤새도록 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퍼 담았어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한번 다시 느꼈죠. 아, 진짜 내 갈 길을 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꿈을 찾아 연습생의 길로 들어섰지. 그럼 그 뒤론 고생 끝? 천만에 되게 자기가 막 생존하게끔 만들어놔요. 아침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와서 녹음실 청소하고 이제 운동장을 수박이 돼요. 밥도 빨리 먹어야 돼요. 왜냐면 밥값을 못하니까. 쪽방에서 다 같이 넣어놓고 노래 연습을 해야 돼요. 8명이 노래 연습을 해요. 내가 뭘 부른지도 몰라요. 의외로 고생 많이 했네. 상상 이상의 고된 노력을 했지. 그 끝에 결국 데뷔를 하게 된 거야. 끝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언가의 성취감과 그동안 느껴왔던 연습생 생활들. 네, 축하합니다. WS501의 4찬스. 그 후로 잘 나갔으니까 돈도 잘 썼겠네. 돈 쓰는데도 남다른 철칙이 있지. 철칙이 있어요. 예. 동생한테는 무조건 돈을 쓰게 하는 법이 없고 형이랑 밥 먹을 때는 제가 얻어 먹어요. 아니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웬 형 동생 타령? 빠른 따지면은 웬만해서는 다 형이라고 해주고 예. 동생이면 친구라고 해주고. 아니 근데 86년 2월 4개월밖에 사실 차이가 안 나는데. 86년 6월생이면은 괜찮아요. 이제 순기랑
나랑 윤호 형이랑 밥 먹을 때는 돈은 이제 윤호 형이 아유, 하여튼 있는 분이 더 하신다고 대체 얼마나 더 벌려고 그러는 거야? 은퇴할 때까지 딱 22억만 벌고 싶어요. 아니, 한류 스타가 지금 번 것만 해도 그 이상 되지 않나? 아마도 어디 한번 알아볼까? CF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찍었잖아요. 너무 배 아플 정도예요. 워낙 또 저희들도 찍고 싶은 게 있는데 전문 용어로 이제 싹 쓸어가니까. 그도 그럴 것이 2005년 이후 연간 4개 이상의 광고를 꿰차고 있는 김현중. 억소리 나는 모델료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는데 이것 봐, 광고 수익만 해도 1년이면 목표 금액 넘어섰잖아. 뿐만 아니야. 최근 발표한 솔로 음반도 음원 차트를 올킬하며 대박이 났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홍보도 열심이야. 컴퓨터 하시다가 이거 보시면 500원만 투자하셔서 브레이크다운 다운해주세요. 역시 탑스타는 탑스타구만. 수익을 따지자면 최근에 거의 뭐 아이돌이나 OST 이외에는 성적이 많이 부진한 상태인데 김현중 씨는 남자 솔로에서는 거의 뭐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광고와 음원 수익에서도 탑을 자랑하는 김현중. 출연한 드라마들은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지. 특히 장난스러운 키스는 아시아는 물론 미국에까지 판매돼 그 금액만 무려 40억. 아니, 대체 얼마를 번 거야? 제 나이에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럼 이 큰 돈들 관리는 잘 하고 있나? 계약금 받으셨죠? 그렇죠, 받았죠. 그럼 부모님 갖다 드리셨죠? 아니요, 세금 냈어요. 네, 제가 돈을 안 모으고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쓰고 다녀서 세금 낼 돈이 없었어요. 뭐야, 세금도 못 낼 만큼 흥청망청 쓰고 다녔단 말이야?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어. 못 받아도 바보고 빌려달라고 힘들다 그러면 친한 사람이 그러면은 어떻게 안 돼요. 그렇죠. 거절할 수가 없죠. 그놈의 의리가 뭔지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지. 끝내 이런 생각까지 해봤다더군. 88대로 타고 올 때마다 떼인 돈 받아들인다 현수막을 보면은 한 번씩 전화를 걸어보고 해요. 아이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관리하는 거야? 돈을 벌면서 느끼는 게 돈은 사람을 멀게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는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관리를 해주시죠. 약은 약사에게, 돈은 자산관리사에게. 또 다른 자산 관리는 부업으로 치킨 가게를 하고 있단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누구 성공한 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면 하자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이야, 광고 문구도 기가 막히지? 뭐야, 지금도 하고 있는겨? 직접 찾아가 봤어. 여기가 바로 김현중이 투자하고 친구가 운영한다는 치킨집. 보아하니 김현중으로 도배가 된 게 누가 봐도 김현중네 치킨집 장사 꽤 잘 되나 보네. 그죠, 자주 오죠. 활동할 때 바쁠 때는 자주 못 와도 활동 안 할 때 준비 기간은 거의 일주일에 3-4번씩 자주 오죠. 가끔 오면 저희가 이제 시키죠. 야, 너도 좀 해라. 친구들 거들으라고. 군말 없이 잘해요. 이 동네에서 금방 치킨 중에는 그래도 현중이의 힘이 크죠. 제일 거의 잘 되는 편이죠. 그렇다면 김현중이 부업까지 해가며 돈을 버는 이유는 뭘까? 용돈을 드리더라도 이렇게 툭 놓고 와서 형한테 주거나 형한테 전달해줘요, 형. 직접 못 드리고? 네, 그걸 못 하겠어요. 네, 혹시 부모님을 위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근데 아직 그걸 부모님 모르고 계세요? 네. 근데 완공이 10월이라서 이거 안 되는데. 부모님 선물로 준비했다는 명동의 아파트가 바로 이 건물. 어이, 비싸겠다. 10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라고요. 회원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156평방미터당 그 가격이 지금 시세로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하지만 돈 버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그럼 혹시 결혼?
아니면 사업 확장? 그것도 아니면 기부? 대체 뭐냐고? 열심히 벌으려고요. 이렇게 4명 정도 나서 부양 못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냥 결혼 안 할 거예요. 바로 이 많은 2세들을 낳을 계획이기 때문이었어. 사주라고. 이분 기 좀 받아야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더 있어. 또 뭔데? 우주를 제 눈으로 안 보고 죽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제가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이유 중 하나가 우주와 심해를 보고 싶어요. 네. 들었다시피 우주를 여행하기 위해서 우와, 역시 남다른 목표.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모쪼록 즐거운 여행하라고요. 김현중이 돈을 벌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와 우주여행 때문입니다. 김현중만의 특별한 매력은? 저랑 멜로 영화 한번 어떠신가요? 다른 분이면 더 좋겠지만요. 어쨌든 원빈 씨 얼굴 좀 숙이세요. 예. 국가대표 꽃미남 원빈, 강동원. 최고 아닐까. 콧날 같은 경우. 맞아요. 옆모습이 정말 환상이네요. 솔직하게 외모 이런 거나 전생에 봤을 때 질투나는 연예인 있어요? 있죠. 설마 그 상대가 원빈, 강동원? 시기를 해요. 예. 이렇게 뭐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고 뭐 영화관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여자분들이 뭐 머리 자르는 모습에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되게 그게 멋있는지도 인정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의 말하기는 혼자 머리 저렇게 잘 자른다고. 전우치? 네. 네. 근데 너무 멋있죠. 네. 너무 연기 잘하시고. 그런데 여자분들이 멋있다 그러면 저도 인정해야 멋있는 거. 네. 사투리 안 이상하다고. 우와, 김현중이 외모를 질투하다니 보고도 못 믿겠다. 현중 씨 잘생겼잖아요.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김현중의 아이돌 그룹 출신 최근 꽃미남. WS501 당시에도 멤버들이 질투할 정도로 특별한 멤버였어. 부럽다라고요, 현중 형이. 막 별거 아닌데 몰라요? 싫어요?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이거 무슨 매력, 어쩌네. 무슨 마력이 있나.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현중 형처럼 다시 한번 태어나면 저도 이렇게 한번 관심 좀 받아볼 수 있을까. 김현중은 자신이 외모 덕을 봤다고 생각할까? 인기 100으로 논다면 외모의 그 비율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요? 예. 네. 60. 60? 그렇다면 김현중 씨의 본인의 외모 몇 점 주겠습니까? 본인 생각. 그야 뭐 100점 만점에 150점 정도? 얘기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외모의 점수를 매기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명수 형이랑 바꾸고 싶진 않아요. 어우, 센스쟁이. 그렇다면 내 외모 중 가장 매력적인 곳은? 저는 굳이 꼽자면 동공. 아니, 어떤 동공이 매력인 거야? 렌즈만 해. 이거 정말 동공만 마음에 드는 거예요? 크고 선하게 생겼다. 눈 크고 하긴 뭐 사실이니까. 진짜 그러면 안 선하냐? 나도 질투난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생각하는 김현중의 또 다른 매력은 무엇일까? 솔직함이 매력인 것 같아요. 다른 미소? 엉뚱한 거? 데뷔 초 랩 담당이었던 김현중. 그의 랩이 더 멋졌던 건 매력적인 중저음 목소리 때문이라는 사실. 사과만으론 네 마음이 풀릴 거라는 기대 같은 거 하네. 정말 매력적인데 발라드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잊혀진 아초처럼 조금씩 시들어 고개 숙여가고 너를 보고 싶어. 이야, 이런 모습 처음인데. 내가 울 줄 몰라서. 현중 씨. 또 각종 성대모사도 가능하단 말씀. 세상 그 누구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널 알잖아. 미칠 그 사람
무리하지 마요, 현중 씨. 알고 보면 이 남자 예능감도 충만하다고. 김현중 표 폼생폼사 한번 볼까? 은지원 배꼽 빠지네. 그리고 최근 개발한 필살기. 너무 쪽팔려서 눈, 코,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극복. 정말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빨리 보여줘요. 너무 쪽팔려서 눈, 코, 입이 다 없어질 것 같았지만 난 극복. 정말 띵동띵동 띵동. 쪽팔려서 눈, 코,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극복. 정말 독고진이 좀 밀리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유머러스하고 너무 기공자 같지 않지만 김현중 하면 떠오르는 귀공자나 꽃미남 이미지는 철저하게 꾸며진 거였어. 김현중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거. 들어갑니다. 꽃미남이라고 불리는 것도 아시죠? 네, 좀 뇌가 남들보다 많이 쭈글쭈글한 거예요. 이야, 정말 4차원인데. 하얀 천이랑 좀 더 깊이 김현중의 4차원 정신세계를 탐구해볼까? 잔디의 세계. 이번엔 김현중의 4차원 세계? 될 수 있어. 하지만 저만의 애교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왠지 섬뜩한 게 북극에 온 느낌인데? 예를 들면 자기 안녕 그럴 때 자기 안녕. 이야, 이거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걸까?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있죠. 괜히 하는 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뭐 전화해서 뭐해 이런 거 하면은 괜히 딴소리하고 뭐 키피테콜스 레볼루션 뭐 이런 거. 혼자서 외계어 같은 거. 너 치료 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마치 외계와 교신 중인 것 같은 김현중. 그만의 세계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잘 때 나체로 잔다면서요? 네, 저 나체로 자요. 다 벗고 자요? 네. 한 번도 옷 입고 잔 적 없어요. 이건 감사한 거 아니야? 이유가 특별한 거야. 막 가위가 눌리고 막 그래. 제가 가위를 되게 잘 눌려요. 막 3주도 연속으로 눌려보고. 3주 연속 1위가 기억을 통해 진짜 장난꾸러 얘기했을 것 같아. 장난 많이 치죠. 수업 시간도 안 들어가고 축구하고 뭐 출석 후에 이제 체크 당하니까요. 예. 그래갖고 출석 후 훔쳐다가 출석부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이 거기다가 이렇게 문 닫는데 거기 사이? 정말 가능해 이게? 이야, 듣고도 못 믿겠어. 출석부 어떻게 찾아요 그럼? 뭐 재건축해야 찾겠죠. 오 마이 갓! 김현중! 당신은 진정한 4차원계 지존이십니다. 또 김현중의 돌발 행동에 팬들까지 속아 넘어간 적이 있었지. 돌연 스페인 유학을 선언해 팬들을 놀라게 한 것. 나 수요일에 스페인으로 유학을 갑니다. 머리 아픈 일이 많아 생각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내 선택에 후회 없으니 믿어주세요. 황당한 이 발표는 사실 4월 1일 만우절 이벤트였다고 해. 이런 만화 속 주인공 같은 김현중의 4차원 이미지를 살린 캐릭터까지 탄생됐다는 말씀. 정말 대박. 이건 4차원 김현중을 캐릭터화한 우주신. 야, 이거 뽀통령님 긴장하셔야겠다. 김현중만의 특별한 매력은 4차원 정신세계입니다. 김현중이 깨버린 아이돌의 금기사항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에게 꼭 하나쯤 있다는 금기사항. 그러나 우주신 김현중에겐 아이돌 금기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현중이 깨버린 금기사항들을 알아보자. 아이돌 금기사항 첫 번째, 연애 금지령. 연예인들에 대한 금기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여자친구가 있어도 없다고 얘기한다. 깔창을 넣었어도 안 넣었다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데 제국의 아이들 광희도 연애 금지령이 가장 억울하대. 그 방송 가면 이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 내가 평소에 되게 좋아했던 분들도 많고 선배님들이 미리 팁을 좀 주세요. 몰래 숙소로 나가는 방법이라든가 뭐 핸드폰을 몰래 만들어라, 아니면 뭐 쪽지를 주고받아라, 화장실에 놓고 가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매니저 형들도 똑똑하셔서 딱 알아요. 그럼 안 보이는 데서 몰래 하세요. 데뷔 때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한 명씩 다니면 절대 안 됐어요. 중간에 작업이 들어올까 봐. 건전하게 이성교제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는 완전
것 같죠. 근데 저희는 이제 부모님도 아니고 회사에서 막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연애 금지를 영을 내려서 동호군 그러다 땅 꺼지겠네. 힘내요. 하지만 김현중은 아이돌 연애 금지령을 깨버렸다. 방송에서도 교제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았다고. 한 10개월 만나다가 10개월 만나다가? 네, 뭐 모든 연인분들이 그렇듯이 좀 헤어졌죠. 게다가 데뷔 초부터 끊임없이 이효리에게 구애를 하고 있어. 노래 뭐하러? 알지. 핑클 때부터 이효리 열혈 팬이었다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겠지. 빰빰빰 난 네 거야 막 이런 거. 이야, 이효리 반응도 좋은데. 예쁘다 걔는. 저는 핑클빵 나왔을 때 스티커 안 나와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누나를 좋아했으면서 왜 누나한테 대시를 안 해? 네? 야, 전 지금도 연예인이랑 있는 거야. 아유, 이효리 좋다 말았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2011년에도 김현중의 효리 사랑은 변함없으니까요. 이상형은 그때 당시 이효리 씨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변함없이. 아이돌 금기사항 두 번째, 음주 가무. 이미지가 생명인 스타들. 그래서 밤 문화를 즐기는 것도 쉽지 않은 법. 아이돌은 더 심하지 않을까? 한 잔은 먹어봤죠. 저 사람들 되게 많이 노는 줄 알고 막 이러는데 저 되게 술도 정말 안 마시고 못 마시고. 못 마시고. 아, 많이 못 네. 야, 장난하냐? 이것 봐, 다들 이미지 관리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김현중은 음주 가무 금지령도 깨버렸다고. 실제로는 소주 주량은 어떻게 돼요? 3병 반에서 요즘에도? 네. 야, 이 정도면 완전 주당인데? 주당의 절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은 바로 이거야. 김현중은 여자를 볼 때 술을 잘 마시는지 못 마시는지를 먼저 본다는 거야. 아유, 술 좋아하는 여자한테 어떤 매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못 마시는 분한테는 잘 매력을 못 느끼고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효리가 이상형인 이유가 있었네. 그런데 김현중은 술버릇이 있나? 주사가 술이 취하면은 잠들어 버리는 게 주사예요.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깐 나가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네. 눈을 딱 뜨고 어느 때와 같이 문자 확인을 딱 했는데 부재중이 100통화가 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통화가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꺼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핸드폰을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다시 잠을 잤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어딘가. 여기 어저께 그 룸이구나.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다 불러요. 이렇게 마지막에. 그땐 저도 초대해 주세요. 아이돌 금기사항 세 번째, 성형사실 공개. 박수영이 서울 가더만 영됐다. 막 팔자 폈다고. 얼굴도 억수로 예뻐지고 팔자 폈다고 그래요. 옛날에 많이 달라졌습니까? 얼굴?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얼굴이 작아졌어요? 살이 조금 살이 조금 빠졌어요. 예. 아, 진짜? 예. 살이 빠진 거죠? 그쵸, 살이 빠진 거죠. 다른 건 아니고요. 전혀. 안 한 걸로 엄청 유명해. 5명 다. 그렇게 유명하긴 한데, 그래, 속내용은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 완전 영이에요. 영이. 혹시 시술은 빼신 건가요? 뭐 그냥 믿어줄게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김현중의 완벽한 얼굴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어. 한번 들어볼까? 신이 내려주시고 의사가 좀 안 좋아서. 아니, 대체 어딜 만진 거야? 카스테이프 있잖아요. 예. 벽돌 던져서 막 깨 부수고 있더라고요. 그거 구경하다가 그 돌이 저한테 날라가지고. 네, 그래서 저 삐뚤삐뚤한 거를 바로 잡고 그 김에 조금 올리고. 아유, 설마 더 있는 건 아니죠? 겸상. 다크서클이 심해갖고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이런 눈 밑 이렇게 올리는 수술이 있대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눈 지방을 째서 없애고 이렇게 올리라고. 그래요? 하지만 아직도 다크서클에 시달리는 거 보면 수술을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브로콜리를 많이 드세요. 또 다른 콤플렉스도 있다고 해. 하다 들어보자고. 보니까 얼굴이 되게 까매졌어요. 그걸 공차니까. 네, 샤워하고 있는 거울에 비친 저를 보면은 그 성냥 탄 거 있죠. 그럼 몸은 태닝하세요. 연예인 DC로. 형까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 한잔하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전에 회사에서는 금지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자체가 좀 아이돌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이 가장 매력적인 김현중. 앞으로도 그 모습 잃지 마세요. 김현중 씨의 매력의 끝은 어디일까요? 무한 매력의 소유자 김현중에 관한 궁금증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김현중이 제2의 배용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2005년 WS501로 가요계에 등장한 김현중. 2010년 소속사를 옮기며 솔로로 전향. 팬들의 우려와는 달리 데뷔 이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 WS501 멤버들 중 홀로서기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네. 김현중 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김현중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다고 해. 특히 일본에서는 배용준 뒤를 잇는 최고의 한류 스타 자리를 이미 예약해뒀다지. 이건 새 둥지튼 소속사 대표 배용준의 도움이 컸던 것 같아. 많은 도움을 주시겠죠. 이걸 제작해 주셨으니까. 가장 큰 도움이겠죠. 배용준과 김현중이 일본 공항에 뜨자 공항이 마비될 정도였다니 그 인기가 실감 가지 않아? 그야말로 우주 대스타인 것 같아. 나도 다음 생엔 윤사마로 태어날까? 꿈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아니 뭐 이대로라면 김현중도 배용준의 인기에 버금가는 한류 스타가 곧 될 것 같은데. 그야 누구나 인정하는 거지. 특히 일본에서는 김현중이 배용준을 많이 닮았다고 해 리틀 배용준으로 부르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 배용준 형의 반만 돼도 어디예요? 뭐 인기적으로나 뭐 그런 반만 돼도 좋은 거죠. 신비주의. 일본 내 배용준의 인기야 모르면 간첩이지. 그래도 현지 바닥에 김현중도 꽤나 놀란 눈치야. 제가 같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도쿄돔이라는 5만석이라는 거기를 보면서 아 이게 진짜 한류구나 이걸 느꼈죠. こんにちは。花より団子のユンジュ役のWS501のリーダー。 김현중 인기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김현중과 배용준 대체 어디가 닮은 거지? 아, 외모? 닮은 것 같아요. 어디가 닮은 것 같아요? 웃을 때 입가랑 쌍꺼풀이랑 애교살 같은 안경 썼을 때 부드러운 이미지가 닮은 것 같아요. 씨랑 배용준 씨의 두 얼굴을 보면 얼굴 윤곽에서 일단 광대와 또 코 그리고 턱과 턱 끝으로 이어지는 얼굴의 전체적인 얼굴 선 자체가 남성다운 이미지라기보다는 조금은 여성스러운 이런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배우가 서로 닮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각자 인기를 얻게 된 시작도 같아. 하나의 작품으로 이력 스타덤에 올랐지. 배용준의 겨울연가로. 일본에서는 윤사마로 대박이 났잖아. 김현중 역시 꽃보다 남자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스타덤에 올랐어. 그 성공 요인이 뭘까? 진짜 수출팀이 잘 수출했기 때문에 이민호 씨의 이제 필두에 서서 오프단자 제작진이 이렇게 구혜선 씨랑 이렇게 끌고 가서 저는 이제 딸려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유 겸손하시긴. 헬멧이 뭐 천사장 오토바이가 1억. 그렇게 5개월이란 윤지호로 살고 다시 김현중으로 들어오니까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해지더라고요. 지금 봐도 와 저 때는 진짜 되게 좋았구나를 꽃보다 남자 찍을 때예요. 이제는 깨달아요. 멋있는 꽃미남이 아닌 그냥 멋있는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아이고 멋있네. 예전에 이덕화 씨가 여심을 녹이는 훈훈한 외모와 미소가 꼭 닮은 배용준과 김현중. 그런데
김현중은 대체 왜 제2의 배용준이 될 수 없을까? 새로운 도전이라는 거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용준은 정말 프로. 말 실수를 하는 법이 없지. 하지만 김현중은 제가 받기에 너무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게을러질 때마다 채찍질하라고 주신 상이. 연습 좀 해야겠어요. 한국 방문해. 한국 많이 방문해 주세요. 자,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학문이요? 학문은 대체 어느 나라? 학문 방문회는 좀 그렇고요. 그거 내시경 하라는 거잖아요. 배용준보다 2% 모자라긴 하네. 많은 연습 부탁드립니다. 배용준 하면 철저한 신비주의 스타를 통하잖아. 김현중 역시 데뷔 초부터 신비주의를 고수했어. 잘 봐. 우리 끝에서 공개할 거야. 부산한 다른 멤버들에 비해 조용한 김현중. 빨리 함께 광고를 찍은 유이의 징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 김현중 선배님과 처음 했던 씬이 이렇게 손을 잡고 뛰는 거였어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선배님의 성격이 되게 조용조용하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단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사실 김현중이 데뷔 초부터 신비주의를 고수한 결정적 이유가 있었어. 뭔데? 아, 궁금해. 처음은 잘못 생각했던 게 있어요. 항상 감춰야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런 예를 들어 연예인병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그러나 지금은 신비주의를 버렸다고 해. 그래서 제2의 배용준은 꿈도 못 꾼다나. 신비주의를 하려면 뭔가 용준이 형은 도서, 이제 도자기를 비고 집에서 다도. 다도를 하시고 그런 취미인데 제 취미는 밤만 되면 나가야 돼요. 이게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친구 뭐 식당에서 놀러 가서 친구 보고 뭐 식당에서 뭐 사진 찍자 그러면 사진 다 찍어주고 축구 좋아하니까 뭐 아침 되면 축구해야 되고 밤 되면 나가야 되고. 야, 신비주의 버리기 잘했네요. 느꼈죠. 저는 이제 신비주의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야행성인 김현중에겐 신비주의가 족쇄였구나. 그러고 보니 홍콩에서 밤거리를 누비다 딱 걸린 적도 있죠. 맞아, 그때 스캔들까지 났었지. 스케줄이 없을 땐 자유를 즐길 줄 아는 김현중. 정말 멋지지 않아? 보다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두 사람. 내가 보기엔 그 열정이 가장 많이 닮은 것 같다. 김현중이 제2의 배용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야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완전체 김현중의 결정적 약점은 꽃미남의 진리, 완벽한 조각미남 김현중. 이런 그에게도 유일하게 지적되는 옥의 티가 있다. 다크서클이 되게 심해요. 화장을 지우면은. 다크서클? 어른이 돼가면서 수염이 나는 건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 나 아이돌인데 왜 자꾸 수염 나지? 아니면 수염 콤플렉스? 이런 거에 이제 집중 관리를 받고 있어요. 면도를 하루에 뭐 3번씩 한다던가 많이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런 콤플렉스가 있다 해도 그는 완전체. 최근 후덕해진 모습으로 평민 의혹이 돌았는데 런닝맨을 나가고 나서 거기 스포일러 영상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에서 좀 후덕한 사진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우러르면 동족살이지만 그러나 직접 방송으로 확인해보니 딱히 흠잡을 데 없었어. 지금이 가장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남자다움을 풍길 수 있는 몸무게라고 생각해요. 근육 공개됩니까? 제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몸에. 아, 그래요? 네. 그럼 뮤직비디오에서는 메이크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뮤직비디오에서는 상처가 있는 부위를 다 가린 거예요. 자, 그럼 직접 찾아볼까? 대체 어디? 그렇다면 과연 그가 꽁꽁 감추고 다니는 결정적 약점은 뭐? 일단 힘들었던 시절에서 찾아보지. 사건이라면은
회사를 이적했다는 게 뭐. 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회사 이적을 앞두고 떠들썩했던 온갖 루머들. 아, 뭔가 잡힐 것도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에서 백승주 역을 맡은 하지만 WS501의 해체설에도 김현중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어. 기획사에서 내치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남고 싶다. 그렇지만 결국 각자 다른 소속사에서 솔로 활동을 펼치고 있잖아. 그럼 그때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 그때 당시 계약이 5개월 남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앨범이 한 장이 남아있고 멤버들이랑 아무 얘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이후 이 마지막 앨범까지 내고 잠시 헤어진 거야. 그럼 혹시 불화설 때문? 가수 김현중 씨의 신종플루 확진 판정으로 연예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거 김현중이 신종플루로 고생했을 때 일화를 들어보지. 다른 멤버들은 검사 안 받았고 뭐 이를테면 괜찮습니까? 저 한국 돌아가자마자 바로 받더라고요. 입국하고 바로 병원. 네. 정민 씨는 안 걸릴만 해요. 왜요? 씨가 사실 일본에 있을 때 현중 형이 신종플루 확진 받기 전에 되게 냉정기에서 둘이 싸워가지고 정말 눈도 안 쳐다보고 아니 그래서 정민 씨 같은 경우는 검사를 받을 필요도 검사도 없었다. 안 받았어요. 그 정도로 사이가 나빴었어요. 너무 싸워가지고 약간 현중 씨가 그때 스케줄 정해진 시간이 있었는데 잠깐 늦게 일어나고 약간 좀 스케줄에 살짝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거 중매 강호동 선생님 실망하시는데요. 본인의 뜻대로 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아니 그럼 정말 멤버 간의 불화 때문에 해체했다는 거야? 해체라니? 그런 말들 때문에 팬들이 얼마나 뿔난 줄 알아? 그럼 뭔데? WS501이 뭉쳐서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보여주지 않았나. 해체는 아니고 따로 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갈 길을 가자. 그래서 멤버들이 각자 자기 색에 맞는 회사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멤버들과의 상의 끝에 각자 갈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배용준과 한솥밥을 먹게 된 거야. 그럼 패스!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번엔 발연기 논란에서 약점을 캐볼까 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처음에 욕 좀 많이 먹었습니까? 완전 많이 먹었죠. 뭐라고 욕하시던가요? 손발이 오글거린다. 쟨 가수나 하지. 아래 댓글이 더 웃겨요. 그렇다고 가수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주연장 역시 화제가 되긴 했지만 시청률은 기대 이하였어. 그럼 역시 발연기가 약점? 말란 얘기야. 아니 그건 우리 생각이야. 해외에서 반응이 뜨거웠거든. 아니 그럼 이번엔 어디서 약점을 찾나? 근데 저는 그런 자리를 되게 싫어하고 좀 뻘쭘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뭐 할 말도 없어. 무슨 혈액형이 뭐예요? 너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유독 싫어하는 소개팅 자리. 신사동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방송에서 봤던 신사동에 신길동에 있어야 될 짬뽕집이 왔어요. 있는 거예요. 아님 짬뽕? 짬뽕이 4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최고. 6분 지나니까 아유 배야 이게. 화장실에 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병원이에요? 제가 차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현중도 실신하게 만든 그 짬뽕. 직접 찾아가 맛보기로 했어. 역시 그가 말한 대로 매운맛 4단계로 나뉘어 있는 짬뽕. 김현중 씨 여기 혹시 오신 적 있으셨나요? 네, 오셨어요. 아니 대체 얼마나 맵길래 다들 저렇게 괴로워하는 거야? 우리도 김현중이 먹었다는 4단계에 도전해봤어. 직접 맛본 짬뽕의 위력. 대체 어느 정도일까?
짜파게 국물을 몇 숟갈 드시더니 갑자기 쓰러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119를 부른 도중에 이제 위장약하고 우유를 드시고 깨어나셔서 이제 실패하신지 그냥 가셨습니다. 일어났는데 여기 땀이랑 우유랑. 그럼 짬뽕이 약점? 아니, 그보다 더한 결정적 약점이 있지. 보아하니 해삼 같은데 설마 이게 정답? 아니 안 물어. 그대로 다루면 그러면 돼. 그대로. 진짜 천천히. 괜찮아. 그거 안 물어. 천천히 해 천천히. 급하게. 너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사실 그에게 감춰져 있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나방이나 이런 거 좀. 나방? 왜? 영생이 방에 바퀴벌레가 날아들어가고 영생이가 잡았나? 왕바퀴벌레? 문짝이 잡았죠? 맞다. 문 닫았다고. 놀래서 문 닫았는데 그 사이에 껴갖고 너무 무섭고 나방도 무섭고 매미도 무섭고 강아지도 무섭고. 엄밀히 따지면 날개 달린 곤충은 죄다 싫어해. 살짝 잡아서 현충이 어깨에 올려 욕을 풀텐 거. 저 욕한 적 있어요. 유정이한테 진짜로 욕한 적이 있었어요. 성인이 이제 조카 크레파스 18세. 그럼 그가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가 사오정? 김현중의 결정적 약점은? 날개 달린 곤충입니다. 김현중이 중독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2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아니 여긴 웬일이야? 준수도 보이고 니콜도 있네. 어라 김현중까지? 사실 이날은 연예인 축구 경기가 열린 날. 그가 푹 빠져있는 취미가 바로 축구거든. 네, 경기 시작됐어요. 네, 전반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경기. 오, 번개 같은 빠른 돌파! 골! 누구야 누구? 바로 김현중. 김현중 선수가. 그럼 이날 경기의 결과는? 경기 김현중 팀이 승리. 그리고 또 하나의 취미는 마무리됩니다. 저는 뭐 대놓고 저는 막 숨기고 이런 거 싫어해갖고요. 그냥 대놓고 다녀요. 네. 제가 낚시 좋아하니까 낚시도 가고. 응? 낚시?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낚시를 시작한 김현중. 한국국제낚시박람회에서 낚시 영재로 소개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는데 그와 함께 주진모, 김래원, 조한선이 낚시계의 F4라 불린다는군. 더구나 김현중의 낚시 실력은 일본 방송에까지 소개된 바 있어. 야, 그럼 손맛 좀 꽤 봤나? 빼먹었네 벌써. 네? 네. 낚시 좋아해요. 근데 뭔가 시시해. 좀 더 신선하고 강력한 게 없을까? 선생님 만화 봤어요? 지우 선배. 지우 선배. 지우 선배 얼굴 붉어지는데? 어떤데요? 나랑 필이 좀 맞아, 지우 선배가. 사실 그도 남자인지라 성인 만화도 끊을 수 없는데 제가 성인 만화를 읽기 시작한 게 만화관 가서 전의 전쟁이라고 성인 만화를 보니까 이거 재밌다 하고 전의 전쟁? 그때부터 성인 만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성인 만나라고 해서 꼭 또한 학창 시절부터 계속해온 글쓰기도 빼놓을 수 없지. 근데 저가 시를 되게 좋아해요. 짧게 쓰고 끝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모든. 하지만 긴 시를 써야만 했던 사생대회에서 그가 낸 작품은 어머님께를 가사를 글짓기에 쓰면은 3장 선생님한테 내고 놀았어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제가 사고를 쳤어요. 친구들이랑 학교 교내에서. 근데 선생님이 손바닥을 대라 그래갖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 차례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싸 난 안 맞는다 이러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어머니께 글짓기를 다 읽어보셨는데 너무 잘 써요. 감동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해한 김현중이 바로 이런 모습. 그래서 무사했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다음날 미친 듯이 맞았더라고요. 그 후 펜을 놓은 줄 알았던 그. 하지만 일본에서 작가로 변신. 장르가 뭔데? 다소 엽기적인 팬픽 스릴러물. 제가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내용이 멤버 중에 하나가 정민이가 날 좋아하고 나한테 너무 광신적인 팬이고 저는 이제 정민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의 한 연예인으로 정민이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수십 미터의 구덩이를 파놓고 저를 사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나 몰래 한국에 가서 결혼하고 왔어요. 정민 씨도 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길 기도할게. 지하 400m 웅덩이에서 못 나가고 4년을 버텼다. 그런데 이를 본 멤버들의 반응은? 극과 극. 그럼 소설 속 주인공인 멤버 정민의 반응은? 근데 정민이도 받고 뭐 문자가 왔어요. 죽여버린다고. 하지만 이 모든 건 잽도 안 될 만큼 중독성 강한 아이템이 있었으니 글쎄 그게 뭐냐니까? 손에 떡볶이 가게 한 20몇 개가 있잖아요. 예. 거기를 이제 3달에 걸쳐서 이제 가서 다 먹어봤어요. 그럼 떡볶이? 끝까지 들어봐. 맛있는 집은 이제 짜고 맵고 단 집. 소리 많이 치고. 설마 조미료는 아니겠죠? 근데 요새는 친환경 좋아하시고. 글쎄요. 약을 또 따로 챙겨 먹으니까. 그가 푹 빠진 건 진짜 이 조미료 맛. 사실 이 맛 한 번 보면 웬만해선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지. 싱겁지? 이게 왜 그러지? 왔어! 먹어봐. 준기야, 먹어봐. 와! 준기야. 김현중 씨가 저희 가게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예, 홍천 씨 가게에 가서 식사를 드셔보는데 본인 입맛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역시 조미료 덕? 그래, 우리 집은 피자 있으면 쳐. 너 그리고 비싸다고 하고 나갔잖아. 저는 맛의 기준은 싸고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당연히 좋은 재료를 넣고 그만큼 많은 양의 조미료가 들어가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역시 조미료가 짱. 조만간 조미료 광고 들어오겠네. 김현중이 중독된 것은? 조미료입니다. 잘생기고 센스 있고 착하기까지 한 이 남자.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8, 9월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무대를 넓혀서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스타큐텐에서 꼭 알아보셨으면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스타큐텐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나오는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스타큐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